안녕하세요. 3단원 바르고 공손하게. 그럼 오늘은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0쪽부터 104쪽인데요. 교과서를 보기 전에 여러분, 온라인 대화가 어디에서 하는 대화죠? 그죠? 내가 친구랑 교실에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혹은 친구랑 얼굴을 맞대어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어디에서? 인터넷 상에서 여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대화라는 게 그래서 얼굴을 어때요? 대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고 더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익혀서 앞으로는 친구랑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예절을 잘 지켜가기 바래요. 이제 그럼 교과서 10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아니에요. 교과서 100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가 친구들과 이렇게 온라인 대화를 나눴대요. 그럼 지혜가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친구랑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랑 비슷하죠? 내일 발표 자료 준비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제 온라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봤더니 지금 누군가 한 명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가 너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2번과 3번 문제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이 1번 문제를 먼저 해결해 봐야 되는데요. 영철이가 쓴 대화명은 무엇인지, 지혜가 영철이를 못 알아본 까닭은 무엇인지, 특히 3번이 중요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화명을 사용하고 싶은지, 그 까닭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1번, 영철이가 쓴 대화명은 무엇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을 썼습니다. 여기 이것만 써도 정답이에요. 맞은 친구는 체크. 지혜가 그럼 영철이를 못 알아본 까닭은 무엇이겠어요? 영철이가 뭘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맞으면 다 맞아요. 대화명을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썼기 때문에 혹은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화명을 써야 될까? 어떤 대화명을 사용하면 좋을까? 사실은 자신을 잘 표현하는 대화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화명은 뭘까요? 그죠? 여러분 이름이에요. 실명을 써서 대화하는 게 선생님은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명으로 썼을 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손하고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말을 쓰지 않을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굴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대화 상황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대화명은 또 다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절한 대화명을 사용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온라인 대화 예절을 지키는 태도의 시작임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반갑게 뭐 해주는 것부터? 인사해주는 것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이제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일의 온라인 대화에서 볼 수 있는 줄임말에 대해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 보고요. 3번 역시 일의 온라인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그림말을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말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림말인데요. 교과서에도 그림말이 무엇인지 설명은 나와요. 그걸 생각하면서 2번, 3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이응, 지읒, 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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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니은과 같은 줄임말을 써본 적이 있나요?
보통은 대부분 다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근데 일반 휴대폰이고 저는 휴대폰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럼 없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영철이가 이응지읒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은 영철이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봐서 뜻을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이 까닭을 이해하지 못한 거고요. 그럼 3번 이렇게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줄임말을 지나치게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번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번 문제에 뜻을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뜻을 모르는 말이 많아지면 여러분 대화가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대화가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랑 대화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그림말을 생각하면서 물음에 답해 봐야 되는데요. 현영이가 사용한 그림말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기분을 나타내는 걸까요? 약간 어때요?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진 않죠. 화난 기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여기도 사실 이렇게 빨갛게도 되어 있어요. 이마 쪽에 이렇게 열이 오른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화난 기분을 나타내는데요. 현영이가 그런 기분이 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 친구가 계속 보냈죠. 친구들이 그림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장난아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금 화난 기분을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3번 온라인 대화를 할 때 그림말을 받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보통 그림말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나는 기분 더 잘 전달하고 내 기분을 뭔가 이렇게 딱 꼬집어서 딱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딱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전달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기분이 나쁠까? 나는 중요한 일인데 친구는 장난을 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그림말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좋은 것도 약간 좀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얘가 너무 나랑 대화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조금 장난하게 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온라인 대화에서 줄임말이나 그림말과 같은 새로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사실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문자와 기호, 숫자 따위를 조합해 만든 그림 문자,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이모티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사용했던 그림말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그림말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아까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친구가 화가 나게 되기도 하고 조금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상대가 모를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림을 보며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명의 여자친구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어 보이는데 나도 써볼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가에는 그죠? 뜻도 모르는 표현을 그냥 사용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를 볼까요? 나는 지금 온라인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한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무슨 뜻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안녕 하고 그냥 친구가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대화방에서 나가면 어떡해. 난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는데. 나번에는 어떤 문제가? 그죠? 자신이 할 말만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 대화방에 남아있는 친구의 기분은 썩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 이번 문제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대화를 할 때 내가 느꼈던 조금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지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막 입 밖으로 한번 꺼내서 얘기해 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상대가 보이지 않아서 본인 위주로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편 친구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내가 계속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전달할 말이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 있을까요? 그래서 온라인 대화를 할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도랑은 상관없이 친구가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예절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6번 문제.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생각하며 모든별로 온라인 대화 예절 빙고를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든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규칙을 변경하겠습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빙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등급이 있고요. 적은 횟수의 빙고를 해서 높은 등급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방법으로는 여러분 붙임팔에 있는 빙고판 여러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온라인 대화 예절로 빙고판을 모두 채우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보기를 가지고 보기를 참고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존중이라는 대화를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한다 이렇게 썼죠. 그죠? 그 다음 대화명으로 대화명을 내 이름으로 한다. 그림말을 적당히 사용한다. 그죠? 너무 많이 쓰진 않고 필요할 때, 가급적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라 했으니까. 또 예의가 나섰죠. 예의를 갖추어 대화한다. 선생님 이거는 예시고요. 나머지 신중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단어를 이렇게 빙고판에 넣어서 채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이제 AI가 문장을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빙고판에 표시를 하고 세 줄 빙고를 만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세 줄 빙고는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AI가 부른 횟수에 따라 여러분의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빙고판을 채워볼까요? 빙고판은 붙임딱지가 아니죠. 붙임팔에 있습니다. 빙고판을 채우면서 여러분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등급은 몇 회 안에 세 줄 빙고를 성공하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데요. 11회차는 이제 11번 불렀을 때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조금 제 아래쪽 위로 갈수록 높은 등급입니다. 6회차는 마스터 등급, 7회차는 다이아 등급, 8회차 플래티넘, 9회차 골드, 10회차 실버, 11회차 브론즈 등급입니다. 자, 빙고판을 모두 다 작성했나요?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때요? 보기를 참고해서 문장으로 써줘야 돼요. 빙고판이 다 완성된 사람은 이제 AI와 함께 빙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그림말을 적당히 사용한다. 2회차 주제에 맞는 말을 한다. 3회차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한다. 4회차 맞춤법을 바르게 쓴다. 5회차 대화명을 내 이름으로 한다. 6회차 친구를 배려하며 기다려준다. 7회차 예의를 갖추어 대화한다. 8회차 너무 늦은 시간에 문자를 하지 않는다. 9회차 고운말을 쓴다. 10회차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쓰지 않는다.
11회차. 기분 좋은 말로 대화한다. 빙고 등급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온라인 대화 예절 등급은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 대화 예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온라인 대화 예절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